컴온. 오늘은 키트 메이커. 이거는 되게 간단하죠? 들어있는 것도 별거 없네요.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LED들이 이렇게 순서대로 꽂는 건데, 완성을 했을 때 이 LED들이 이렇게 물결처럼 흐르는 쭈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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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들어오는 그런 간단한 키트입니다. 간판 중에 벽면에 이렇게 눈이 떨어진다든가 비가 내리는 그런 효과를 줄 때 이런 식의 LED 조명을 많이 사용하죠. 구조가 간단하기 때문에 조립을 해보면서 부품별 특징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는 이제 LED라 부르죠. LED 발광 다이오드. 이렇게 다리가 긴 것이 플러스, 짧은 게 마이너스. 요거를 이제 가까이 보면은 요 LED 이 안쪽에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뚫려 있거든요. 뚫려 있는 방향 쪽이 플러스 쪽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통 부품을 추출하면은 다리 길이가 똑같을 때 요 안쪽을 보고 극성을 많이 구분을 하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가변 조절 장치죠. 이쪽으로 돌리면은 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제 좀 속도나 전압을 제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품입니다. 시계 방향은 좀 더 이렇게 공급량을 좀 높여주고 반대 방향은 조금 낮춰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요거는 점퍼 핀인 것 같네요. 점퍼 핀? 점퍼 케이블을 꽂을 때 사용하죠. 그리고 요 작은 것들, 보통 일반적인 부품들은 이렇게 좀 사이즈가 좀 있죠.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콘덴서, 캐패시터라 부르고, 또 이렇게 생긴 거, 요것도 세라믹 콘덴서라 그래갖고 콘덴서랑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거는 극성이 따로 없습니다. 이거는 일반적인 극성이 있는, 여기 띠 있는 쪽이 마이너스, 이쪽이 플러스 콘덴서. 그리고 저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죠. 저항도 극성이 따로 없고, 용량에 맞게끔 만들려고 하는 그 부품을 사용하면 되는 거죠. 저는 이렇게 버려지는 가전제품들에서 사용할 만한 거 좀 이렇게 추출을 많이 해놓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사용할 때, 혹은 뭔가 이렇게 제품을 수리할 때, 콘덴서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나면 보통 이렇게 이쪽 상단 부분이 터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육안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에 추출한 부품들을 이용해서 같은 용량의 것으로, 혹은 조금 더 높은 용량으로 때에 따라서 이렇게 교체를 하려고 이렇게 추출을 해서 모아놨습니다. 이렇게 이제 메이커 키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작은 부품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안쪽에 숫자가 써 있는데 102, 202, 103. 이거 때 아닙니다. 이거 전선 피복을 벗길 때 라이터로 찢어서 이렇게 손톱을 이렇게 긁어내다 보니까 여기에 그 끄슬림이 많이 껴요. 보긴 안 좋은데 이게 좀 간단해서 피복 벗길 때는 따로 공구 같은 걸 사용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리고 숫자가 없는 것도 있죠. 개나리색 이렇게 생긴 부품도 있죠. 요게 이제 SMD 소자 중에 콘덴서 역할을 하는 녀석입니다. 아까 숫자가 있던 SMD 소자는 레지스터, 저항이라 보면 되고요. 이렇게 숫자가 없는 것들, 요거는 이제 콘덴서라고 보면 돼요. 이건 크기에 따라서 용량을 구분한다고 해요. SMD 소자는 이렇게 작은 부품들로 되어 있습니다. SMD는 Surface Mount Device를 줄여서 이렇게 약자로 표기를 하죠. 그리고 IC 칩들도 있는데 요렇게 생긴 게 이제 IC 칩셋이라고 많이들 불러요. 보통 이런 칩셋에 메모리들이 많이 담겨 있죠.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제어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부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CD4217이라는 칩셋이랑 여기 이제 NE555 요 두 칩셋이 사용이 되는데, 핵심 부품이 요건 것 같아요. CD4217 LED에 전원을 순차적으로 공급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NE555 시간을 담당하는 타이머가 관련된 기기나 장치들에 많이 사용을 하죠. 저도 키트메이커를 몇 번 해봤는데 요 부품은 되게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제 가변을 이용해서 조절을 하면 불빛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오는데 그 속도를 어느 정도로 줄 것이냐, 그렇게 조절을 하는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되게 간단한 원리의 키트인데, 이런 부품들의 특성을 많이 알수록 되게 다양한 자기가 원하는 전자제품이나 기기 장치들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저는 전기 전공자도 아니고 그냥 취미로 그냥 또 이런 히트메이커 조립하는 것 자체가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는 거고, 저도 잘 모릅니다. 그냥 뭔가 완성했을 때 정상적으로 작동하면 그 뿌듯함, 완성된 제품을 보면 이거 어딘가 응용을 할 수 있겠다. 요 완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내가 만든 로봇이나 아니면은 자동차
혹은 기타 장난감이나 그런 장치들에 같이 부착하면은 그것도 제공된 부품으로 그냥 조립만 한 거지만 이렇게 응용해서 만들었으니까 거기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아무튼 간단한 요 장치 LED가 흐르는 효과를 줄 수 있는 요 키트, 일렉트로닉 키트를 조립해 보겠습니다.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 있죠? 이렇게 이제 이런 키트를 조립할 때는 큰 부품보다 작은 부품들을 먼저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큰 부품들을 먼저 연결하게 되면은 이 작은 부품들의 납땜을 할 때 간섭이 생겨요. 간섭이 생기게 되면 연결이 제대로 안 되거나 미리 연결한 큰 부품에 인두기로 잘못 지져서 손상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은 부품들을 먼저 연결하는 게 좋습니다. 가능하면은 난이도가 좀 있는 칩셋을 먼저 연결하는 게 좋겠죠. 칩셋의 시작점은 여기 다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구멍이 살짝 홈이 파여진 데 있죠? 저 부분이 이제 1번이라고 보면 돼요. 그림에서 홈이 이렇게 파여진 데 그쪽을 1번이 향하게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얘기죠. 칩셋의 최초 납땜은 12기판에 납을 조금 묻혀놓고 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납을 살짝 묻혀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한쪽 다리를 먼저 고정시켜주고 나머지 다리 부분을 연결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런 칩셋 같은 경우에는 정밀 납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납도 얇은 걸 사용해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 부품들도 마저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LED를 제외한 모든 부품을 연결한 상태입니다. LED는 지금 어디가 플러스이고 어디가 마이너스인지 극성 표시가 따로 안 돼 있죠? 근데 이게 지금 돼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여기 N이 아니라 화살표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삼각형이 있죠? 이렇게 삼각형 하고 이쪽 방향으로 흐르게끔 지금 표기가 된 거거든요. 이렇게 삼각형 일자로 이렇게 딱 막혀 있죠? 방향은 이렇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르는데 반대로 역류할 수 없다 해가지고 이렇게 삼각형하고 여기 긴 막대 하나 이렇게 막아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 다리를 자를 때도 이 상태로 그냥 자르게 되면은 이게 탁 틔일 수가 있어요. 틔면은 또 못 찾고 나중에 발이 찔리거나 하는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잡은 상태로 잘라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부품을 연결하고 완성을 시켜봤습니다. 그럼 이제 전원을 입력해 봐야겠죠?
이런 키트를 만들 때 한 가지 주의사항이 있다면, 일단 첫 번째로 이제 합선을 조심해야 돼요. 정밀된 이제 부품들을 다루다 보니까 근접한 곳에 같이 납땜이 연결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작동을 하지 않는다든가 심하면 완성을 했는데 바로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합선 지정된 곳에만 납이 묻게끔 하는 연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부품들이다 보니까 열을 또 쉽게 잘 받습니다. 그래서 인두기를 이렇게 갖다 댔을 때 너무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지지고 있으면 부품에 손상이 와요. 부품들이 또 녹아내리거나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높은 온도에 납이 쉽게 녹을 수 있는 인두기를 사용하면서, 납도 부품이 좀 크면은 납을 많이 묻혀야 되는 경우에는 굵은 납, 그다음에 작은 부품들은 더 얇은 납, 그렇게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작은 부품들의 굵은 납을 쓰게 되면은 납이 이제 과도하게 많이 묻는다든가 납땜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해요. 키트를 많이 조립해 보면은 확실히 뭔가 이렇게 노하우가 생깁니다. 저는 점퍼 케이블이 있으니까 선을 연결해서 전원을 입력을 해 보겠습니다. 연결을 했죠. 스마트폰 배터리. 자, 이렇게 이동하고 흐르는 것처럼 LED들이 순차적으로 작동을 하죠. 약간 좀 그거 같지 않아요? 그 차키를 이게 한 2차선 정도 가다 보면 공사 중일 경우에 이쪽 차선은 사용하지 못한다. 별로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딱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1차선으로 이동해라 혹은 2차선으로 이동해라, 그런 방향 지시등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속도를 빠르게. 속도가 빠르면 뭔가 좀 빨라 보이죠? 다시 느리게 하면 좀 정확하게 이쪽으로 이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면발광처럼 보일 수 있게 아크릴이나 안개시트지 같은 거를 이용해서 커버를 만들어서 그 위에 부착시켜주면 번짐 효과를 줄 수 있을 겁니다. 약간 좀 면발광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제가 앞전에 이제 글루건으로 만들었었는데, 글루건 한번 대볼까요? 한 멜트. 이렇게 하면 점처럼 보이고, 이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것 같죠? 속도를 좀 더 빠르게 하면 게이지가 막 차오르는 그런 효과를 줄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이 키트는 그냥 이게 다예요. 이런 거 많이 만들면 좀 재밌어요. 이거 많이 모아놓고 나중에 뭐 이런 아크릴, 투명 아크릴 케이스에 넣고 오픈 하드웨어 소스로 이제 동작시키고 스위치도 별도로 하나 만들어서 온오프 시킬 수 있게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일렉트로닉 DIY 키트를 만들어 보면서 납땜하는 요령이랑 키트에 들어가는 부품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조립하는 연습을 많이 하다 보면 본인이 하면서 이거 왜 이렇게 작동하지? 하면서 인터넷에 따로 이 해당 부품에 대한 것을 또 알아보고, 이런 기능이구나 하고 이 도면을 보면서 이게 이렇게 연결돼서 저렇게 연결돼 갖고 이렇게 작동을 하는구나, 이렇게 연결하기 위해선 어떻게 돼야 되는구나,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되는구나. DIY 일렉트로닉 키트는 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려면 전문 서적을 따로 학습하고 독학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인터넷 영상이나 뭐 매체들을 통해서 학습을 해야겠죠. 이상 글팝이었습니다.